차량 운동학을 위한 기초 수학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차량 운동학이 물리죠. 그리고 물리는 수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초 수학을 몰라가지고요. 차량 운동학을 포기하시는 분들, 그리고 어려워하시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차량 운동학에 꼭 필요한 기초 수학만 골라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요. 사치 연산, 분수의 계산, 그리고 문자와 루트의 계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치 연산은요. 더하기하고 곱하기는 앞뒤가 바뀌어도 답이 같습니다. 그런데 빼기하고 나누기는요. 앞뒤가 바뀌면 답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하기 살펴보죠. 2 더하기 3은 5가 되죠. 그리고 3 더하기 2는 5가 됩니다. 2하고 3이 이렇게 앞뒤가 바뀌어도요. 답이 항상 같은 5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곱하기도 마찬가지겠죠. 4 곱하기 2나 2 곱하기 4나 답이 8이 나옵니다. 앞뒤가 바뀌었죠. 그래도 답이 같이 나옵니다. 근데 빼기는요. 4 빼기 3은 1이고요. 3 빼기 4는 마이너스 1입니다. 앞뒤가 바뀌면요. 답이 이렇게 다르게 나옵니다. 그리고 나누기입니다. 4 나누기 2는 분수로 표현하면 2분의 4가 되죠. 그래서 2가 나옵니다. 그리고 2 나누기 4는요. 분수로 표현하면 4분의 2입니다. 다르죠? 그래서 답도 0.5가 나옵니다. 나누기는 앞뒤가 바뀌면요. 답이 이렇게 다르게 나온다는 거 살펴봤습니다. 이 부분이요. 나중에 이항법 할 때, 이항할 때 이 나누기가 이 앞뒤가 바뀌면 다르기 때문에 좀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다음에 계산의 순서입니다. 계산의 순서 상당히 중요해요. 이제 먼저 무조건 괄호 먼저 계산하셔라. 그리고 다음에 곱하기 나누기 계산하고요. 덧셈 뺄셈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 순서는 반드시 지켜주셔야 됩니다. 이 순서를 지키지 않으면요. 답이 다르게 나옵니다. 근데 이게 곱하기와 나누기, 덧셈과 뺄셈과 같이요. 같은 순서끼리는요. 앞에 나온 것부터 차근차근 계산해 나가시면 됩니다. 4 곱하기 2, 3 곱하기 5죠. 두 개 더하기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계산의 순서에 의해서요. 곱하기 먼저 계산하시면 되겠죠. 4 곱하기 2 계산하시고요. 3 곱하기 5 계산하시면 됩니다. 4 곱하기 2는 8이겠고요. 3 곱하기 5는 15겠죠. 이거 계산하시면은요. 23이 나옵니다. 그러면 6 나누기 2 빼기 4 나누기 2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6 나누기 2 먼저 계산, 4 나누기 2 먼저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온 값이요. 1이 나옵니다. 가로가 쳐 있고요. 2 더하기 4고요. 곱하기 3 더하기 1입니다. 더하기하고 곱하기하고 순서에서야 곱하기가 먼저지요. 그렇지만 여기는 가로가 쳐져 있기 때문에 가로 먼저 계산을 해 주셔야 됩니다. 2 더하기 4 먼저 계산해 주시고요. 3 더하기 1 계산해 주시고요. 그러면 2 더하기 4는 6이 나오겠네요. 그리고 3 더하기 1은 4가 나오고요. 그럼 4 곱하기 6을 곱해주면 되겠죠. 4 6이 24겠죠. 2 곱하기 4 더하기 3 나누기 가로 열고 3-1입니다.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죠. 가로 먼저, 항상 가로 먼저. 4 더하기 3은요. 7 되겠죠. 그리고 3 빼기 1은요. 2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곱하기 나누기잖아요. 그러면 순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앞에 거 먼저 27에 14 먼저 해준 다음에요. 24로 나누기 2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나온 값이요. 7이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수의 계산입니다. 분수의 정의를 보시면은요. 분수는 전체에 대한 부분을 나타내는 수다. 그러니까 전체가 있고요. 그리고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분모는 전체고요. 분모는 전체, 분자는 부분입니다. 분모, 분자가 어떤 건지 알고 계시죠? 3 나누기 4 했을 때 이거 분수로 표현하면 4분의 3이 되잖아요. 그럼 밑에 있는 게 분모예요. 어미가 되는 거고요. 위에 있는 게 분자, 자식이 되는 거겠죠. 전체를 뜻하는 게 이 분모고요. 4칸이 있잖아요. 4개의 칸이 있는데 이게 분모고요. 그리고 분자는요. 칠해져 있는 3칸의 분자입니다. 이 4개 중에 이 3개라는 것이 이 분수의 이야기입니다. 분수의 덧셈과 뺄셈입니다. 정의 먼저 살펴보죠. 분수의 덧셈과 뺄셈은요. 먼저 분모를 같게 만드는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분모가 다른 경우는요. 두 분모의 최소 공배수, 그러니까 공배수 찾는 거예요. 찾아서 분모를 같게 만듭니다. 그리고 분모, 분자의 약분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뭐 최소 공배수 이런 얘기 나오니까 어렵게 느끼신 분도 있을 거예요. 공배수라는 것은요. 두 개의 숫자가 곱하기로 같이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2하고 4가 있어요. 2하고 4가 있으면은요. 2의 배수는 4잖아요. 그래서 최소 공배수는 4가 됩니다. 4의 1배수가 4잖아요. 때문에 공배수가 됩니다. 만약에 이제 6하고 8이 있어요. 6하고 8이 있으면은요.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을 거예요. 이 나누기 표시를 거꾸로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럼 6으로 나눌 수 있는 거, 8로 나눌 수 있는 게 뭐죠? 2가 있죠. 2로 나눠주면 됩니다. 6을 2로 나누면 3이 될 것이고요. 8을 2로 나누면 4가 됩니다. 그럼 6하고 8의 최소 공배수는요. 요 겉에 있는 거, 옆에 있는 거 있죠? 옆에 있는 거를 전부 곱하기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2, 3은 6이고요. 4, 6에 24가 나오겠죠? 그러면 6하고 8의 최소 공배수는 24가 나옵니다. 3, 8에 24, 4, 6에 24잖아요. 그래서 서로 공배수가 되는 겁니다. 그럼 공배수라는 것도 단순히 6하고 8이 있으면 두 개를 곱해줘가지고 공배수가 됩니다. 6, 8이 48. 48도 공배수가 됩니다. 여기서 24는 공배수 중에서 가장 작은 공배수라는 얘기죠. 공이라는 것은 공동이라는 뜻이잖아요. 이렇게 두 개의 원이 있으면요.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공이라고 합니다. 같다는 것이죠. 다음에 이제 분모가 같은 경우 계산은 쉽습니다. 분모가 같은 경우는요. 일단은 분모를 같게 만들려고 했잖아요. 여기는 분모가 같아 했습니다. 그래서 같았기 때문에요. 분모는 그대로 따라가고요. 위에 거 분자만 똑같이 더해주면 됩니다. 1 더하기 2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4분의 3이 되겠죠. 6 나누기 플러스 6 나누기 3입니다. 분모 같기 때문에 6 그대로 가고요. 그 다음에 2 더하기 3만 해주면 되겠죠. 계산하면 6분의 5가 나오겠죠. 6분의 4 빼기 6분의 3입니다. 분모 같으니까 6분의 4만 해서 3이 되겠네요. 그래서 계산하면은요 6분의 1 나오겠네요. 8분의 6 마이너스 8분의 3입니다. 분모 같기 때문에요. 8분의 6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계산하면은 8분의 3 나오겠네요. 다음에 이제 분모가 다른 경우에요. 분모가 다른 경우는 어떻게 하라고요? 공배수를 만들어서 하면 됩니다. 3하고 4의 공배수는요. 그냥 3하고 4 곱해주면 되겠네요. 이쪽 좌변에는요. 4를 곱했고요. 우변에는 3을 곱했잖아요. 그러면은 분모를 곱하면은요. 분자도 똑같은 수를 곱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4를 곱했으니까요. 여기 1을 곱해주고요. 여기는 3을 곱했으니까요. 이 3에다가 다시 곱하기 3을 해주면 됩니다. 3 곱하기 4분의 1 곱하기 4 플러스 4 곱하기 3분의 3 곱하기 3이 됩니다. 이거 계산하면은 뭐 쉽죠. 12가 될 것이고 4가 될 것이고요. 3, 4, 12 될 것이고 3, 3은 9가 되겠죠. 그러면 12분의 4 플러스 12분의 9가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분모가 같기 때문에요. 12분의 4 플러스 9가 되겠죠. 계산하면은요. 12분의 13이 나오겠네요. 다음엔 12 플러스 3 플러스 8분의 5입니다. 12하고 8의 공배수가 뭔지 찾아보면 되잖아요. 12하고 8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눠줘가지고 먼저 계산하시는 게 2로 나눠줄 수 있죠. 2로 나눠주면요. 2, 6, 12, 2, 4, 8 되겠죠. 한 번 더 나눌 수 있네요. 그러면 2 하면 되면요. 3이 되고요. 2가 되겠죠. 그럼 이걸 다 곱해줘요. 다 곱해주면은요. 어떻게 되죠? 4, 12, 24, 24가 나오네요. 12하고 8의 최소 공배수는요. 24가 됩니다. 12가 24가 되려면 곱하기 2 해주면 되고요. 8이 24가 되려면 3, 8이 24죠. 곱하기 3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분자에도 여기는 2, 이쪽에는 곱하기 3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12 곱하기 2 분의 3 곱하기 2 플러스 3 곱하기 8 분의 5 곱하기 3이 됩니다. 이거 계산해주면은요. 24분의 6 플러스 24분의 15잖아요. 분모 같아졌죠. 그러면 24분의 6 더하기 15가 됩니다. 24분의 21 되죠. 아까 약분 가능하다 했잖아요. 같은 수로 나눠졌을 때 그게 약분이거든요. 아래 위가 3으로 나눠줄 수 있잖아요. 21도 3으로 나눠줄 수 있고요. 24도 3으로 나눠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값이요. 8분의 7이 나옵니다. 4분의 3 빼기 3분의 1입니다. 마찬가지로 분모가 다르죠. 4 곱하기 3의 최소 공배수는요. 2를 곱한 거겠죠. 4, 3, 10입니다. 그럼 여기는 3을 곱해주고 여기는 4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4 곱하기 3분의 3 곱하기 3 마이너스 3 곱하기 4분의 1 곱하기 4가 됩니다. 이거 계산하시면은요. 12분의 9 마이너스 12분의 4가 나오겠죠. 12분의 9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계산하시면은 12분의 5라는 값이 나옵니다.
8분의 6 마이너스 4분의 1입니다. 8이 4의 배수이죠. 즉 8은 그대로 놔두고 4만 곱하기 2 해주면 되겠네요. 그럼 여기 쪽에도 분자에도 곱하기 2 해주면 됩니다. 그럼 8분의 6 마이너스 4 곱하기 2분의 2 곱하기 2입니다. 그러면 둘이 8이니까요. 분모 놔두고요. 8이 되겠고요. 6 마이너스 2 곱하기 1이니까 4가 되겠네요. 그래서 8분의 6 마이너스 4 나옵니다. 계산하면 8분의 2가 나오죠. 뭐 이것도 약분 가능하죠. 예, 그러면 4분의 1이라는 값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분수의 곱하기와 나누기입니다. 곱하기는요.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곱해주면 됩니다. 아주 쉽습니다. 그냥 곱하기는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곱한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분모가 같은 나누기하고 분모가 다른 나누기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분모가 같은 나누기는요. 분자만 나누어주면 된다. 분자만 나누어주면 됩니다. 근데 분모가 다를 경우에요. 분모가 다를 경우에는요. 분모가 같게 만든 후 분자만 나누어주는 방법. 이렇게 위에 같은 방법이죠. 그리고 뒤쪽 분모를 역수로 만든 후 기호를 곱하기로 변경한다. 이 역수라는 것은요. 4분의 1이 있어요. 4분의 1의 역수는요. 분모하고 분자가 바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분의 4가 된다는 얘기죠. 분모 역수는 분모와 분자를 바꾸는 겁니다. 분수의 곱하기입니다. 분수의 곱하기 쉽다고 했습니다.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4 곱하기 4는 16이고요. 그리고 1 곱하기 2는 2가 되겠죠. 4 곱하기 4분의 1 곱하기 2가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16분의 2가 되고요. 약분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8분의 1이 됩니다. 4 곱하기 4분의 2입니다. 예, 이 4라는 것은요. 그냥 4라는 것은 곱하기 할 때는요. 이거는 1분의 4하고 같은 개념이죠. 예, 그래서 1분의 4 곱하기 4분의 2가 됩니다.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계산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4분의 8 나오고요. 8을 4로 나눌 수 있으니까요. 2가 나오겠네요. 이제 분수에 나누게 됩니다. 이제 분모가 같은 경우에요. 분모가 같은 경우 쉽다 그랬죠? 분모는 그대로 놔두고 분자끼리만 나눠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자, 보시죠. 4분의 3은요. 이 4개 중에 조그만 거 3개가 있고요. 4분의 2는요. 4개 중에 조그만 거 2개가 있습니다. 즉, 큰 거는 상관없이 이 작은 것끼리 3 나누기 2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3 나누기 2, 작은 것끼리요. 다음 이제 분수의 나누기입니다. 분모가 다른 경우죠. 이럴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었습니다. 동일 분수 방법하고 분수의 역수 방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동일 분수 방법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2하고 3하고 동일 분수가 되려면 분모를 같게 만들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최소 공배수, 공배수를 찾으면 되죠. 단순히 2하고 3을 곱해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분자에도 여긴 3을 곱했으니까 여기 3을 곱해주고요. 여기는 2를 곱했으니까 2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2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3 나누기 3 곱하기 2분의 2 곱하기 2가 나옵니다. 계산하면 6분의 3 나누기 6분의 4가 되겠죠. 분모가 같기 때문에요. 분모는 없애고 분자만 3 나누기 4라고 표현해주면 되겠죠. 이 분수로 표현하면요 4분의 3이 되겠죠. 굳이 계산하면 0.75 나오겠죠. 분수의 역수 방법입니다. 분수의 역수는 이 뒤에 있는 것을 역수로 만들고 곱하기 해주면 된다 그랬죠. 즉 2분의 1 곱하기 2분의 3이 된다는 이야기죠. 이거 계산하기 쉽죠. 이제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4분의 3입니다. 여기서 나온 값 4분의 3하고요. 이 동일 분수 방법 4분의 3 같은 값이 나오죠. 역시 0.75가 나옵니다. 문자와 루트의 계산입니다. 이제 문자의 계산 나오면서 방정식이란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면서 수학을 많이 포기합니다. 그런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서는 기초기 때문에 간략한 것만 설명드립니다. 덧셈과 뺄셈입니다. 같은 문자끼리 묶고 앞에 숫자끼리 계산합니다. 문자는 문자끼리 묶고요. 같은 문자끼리 묶고요. 앞에 숫자만 계산하면 됩니다. 그리고 제곱근에는요. 모든 문자, 모든 숫자의 0제곱근에서는 1입니다. A의 0제곱도 1이고요. 8의 0제곱도 1입니다. 1 더하기 5는 네모, 1 더하기 5는 x입니다. 결국 같은 거죠. 우리가 초등학교 때 처음 배울 때는 네모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고학년이 되면서요. 이 네모 대신 x, y, z 이런 식으로 문자로 표현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개념은 마찬가지잖아요. 여기서 네모를 구해라. 그러면은 네모는 6이죠.
1 더하기 5는 6이니까요. 그래서 x를 구해라. x도 6이죠. 같은 개념입니다. 네모나 x나 같다는 것입니다. a 플러스 a가 나왔습니다. 앞에 문자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런 문자는요. 1 곱하기 a도 1 곱하기 a도 a죠. 그래서 1이 생략됐다고 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1a 플러스 1a고요. 이거를 더하면은요. 앞에 숫자끼리 도와주면 되잖아요. a는 같은 문자끼리 묶어버리고요. 2a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2 곱하기 a도 2a죠. 이거랑 같은 개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3a 플러스 7a입니다. a 같은 문자잖아요. 이걸 묶고 3 더하기 7 더해주면 되죠. 그래서 3 더하기 7a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10a가 되겠죠. a 플러스 b 플러스 2a 플러스 3b입니다. 같은 문자 있는 거 보시면 되죠. 이렇게 둘이 같고요. 이렇게 둘이 같죠. 그러면 이렇게 계산해주고 b는 b끼리 계산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a 앞엔 1이 빠졌으니까요. 1 플러스 2a가 될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1이 빠졌으니까 1 플러스 3b가 되겠네요. 그래서 1 플러스 2a 플러스 가로 열고 1 플러스 3 가로 닫고 b가 됩니다. 뭐 계산하면은 쉽죠. 3이고 4니까요. 3a 플러스 4b가 됩니다. 여기서 설명하는 부분들은요. 어떤 답을 찾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묶고 풀 수 있다. 그러면서 나중에 식을 유도할 때 필요한 그런 상황들입니다. a의 자승 플러스 a입니다. 같은 a라고 이 a끼리 묶으면 안 되겠죠. a의 자승, a의 제곱근도 하나의 문자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다른 문자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변환할 게 없어요. 그냥 a의 자승 플러스 a가 됩니다. 그럼 3x의 자승 플러스 7x의 자승입니다. x의 자승하고 x의 자승 같은 문자라고 보시면 되죠. 이걸로 기준으로 해서 묶어버리고요. 3 더하기 7만 계산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3 더하기 7 x의 자승이 됩니다. 그래서 10x의 자승이 되겠죠. ax 플러스 bx입니다. 이제 전부 다 문자로 구성되어 있죠. x는 같은 문자니까요. 이걸로 묶어가지고 그냥 a 플러스 b, x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a 플러스 b 가로 있고요. 곱하기 x죠. 이거를 다시 이런 식으로 풀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곱해주고요. 이렇게 한번 곱해주면 되겠죠. 그럼 ax 플러스 bx가 되겠죠. 이렇게 풀고 다시 묶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a-b 가로 닫고 x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이렇게 a하고 x하고 한번 곱해주고요. b하고 x하고 한번 곱해줍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플러스 마이너스 기호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여기 a 앞에는 플러스가 생략됐다고 보시면 되죠. 이 x도 앞에 플러스가 생략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이너스하고요. 마이너스를 곱하면은요. 플러스가 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를 플러스랑 곱하면은요. 마이너스가 돼요. 플러스하고 플러스 곱하면은 당연히 플러스겠죠. 이 개념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ax고요. bx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bx가 되겠네요. 그래서 ax 마이너스 bx라고 풀어줄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5분의 10 더하기 x입니다. 이 5라는 것은요. 5분의 1이고요. 이거는 5분의 1 하고요. 곱하기 10 플러스 x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5분의 1 곱하기 10 플러스 x가 됩니다. 또 마찬가지로요. 분모가 같잖아요. 분모가 같으니까요. 5분의 10 더하기 5분의 x도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가로 열고요. a 더하기 3 더하기 b 마이너스 c입니다. 그리고 가로 닫고 8 했습니다. 곱하기 8이죠. 두 개 쓰거나 뭐 네 개 쓰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한번 곱해주고 그리고 이렇게 곱해주고요. 이렇게 곱해주고 이렇게 한번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A8, 38, 그리고 B8, 마이너스 C8이 되겠네요. 그래서 3A 플러스 24 더하기 8B 마이너스 8C라는 값이 나옵니다. A의 7자승 곱하기 A의 3자승입니다. 이렇게 자승이 있을 때는요. 문자 A께 놔두고요. 이 곱하기는요. 제곱근끼리 더해주면 됩니다. A의 7자승 곱하기 A의 3제곱근은요. A의 7 플러스 3의 제곱근입니다. 즉 A의 10제곱근이 됩니다. 마찬가지죠. 이런 4하고 여기 마이너스이기 때문에요. A의 4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러면 A의 2제곱근이 되겠고요. A의 0제곱근 뭐가 된다? 1이 된다고 했습니다.
다음은 3x의 자승 마이너스 2xy 마이너스 6y 마이너스 7x의 자승 마이너스 3xy입니다. 일단 같은 문자가 뭔지 살펴보는 게 좋겠죠. 여기 x자승이 있고요. x자승이 있고요. 그리고 xy 있고 xy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같은 문자끼리 해서 앞에 숫자만 묶어주면 되겠죠. 3하고 마이너스 7이니까요. 예, 마이너스 4가 나올 될 것이고요.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5가 되겠네요. 그래서 계산하면은요. 마이너스 4x의 자승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5x의 y, 그리고 6y는 뭐 그냥 그대로 따라오면 되겠죠. 마이너스 6y가 됩니다. 가로 열고 a 플러스 b 곱하기 c 플러스 d입니다. 아까 같은 경우는 이제 숫자나 문자가 하나밖에 없었는데요. 이제는 이제 문자가 두 개가 됐어요. 이럴 경우는요. 여기서 이 가로친 걸 그대로 곱해주고 이 d도 이 가로친 걸 그대로 곱해준다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일단은요. 먼저요. a 플러스 b 곱하기 c가 되고요. 플러스 a 플러스 b 곱하기 d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표현해 줄 수가 있겠죠. 요거 하나하나 풀어준 건 쉽잖아요. 다시 이렇게 곱해주고 b하고 c 곱해주고요. a하고 d 곱해주고 b하고 d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ac 플러스 bc 플러스 ad 플러스 bd가 나옵니다. x 플러스 a 가로가 닫고요. 곱하기 x 플러스 b입니다. 자, 이거를 이제 한 번에 가죠. 네, x 곱하기 b가 되고요. 그리고 x 곱하기 b가 되고요. a 곱하기 x가 되고 a 곱하기 b가 되죠. 전부 다 플러스니까 전부 다 플러스만 해주면 되죠. x 곱하기 x니까요. 그러니까 x의 자승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xb가 되고요. ax가 되고요. 그 다음에 ab가 되겠죠. 네, 그래서 x의 자승 더하기 xb 플러스 xa 플러스 ab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x가 같은 문자니까요. x는 같은 문자로 묶고 싶어요. 그러면 a 플러스 b 가로 닫고 x가 되겠죠. 네, 그래서 x의 자승 더하기 a 플러스 bx 플러스 그냥 ab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x 플러스 y 곱하기 x 마이너스 y예요. y에 마이너스가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를 좀 신경 써주면 됩니다. 같은 방법이죠. x 곱하기 x 하면은 x의 자승이 될 것이고요. x 곱하기 마이너스 y니까 마이너스 xy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플러스 y하고 플러스 x하고 곱하면 플러스 xy가 되겠죠. 그리고 플러스 y하고 마이너스 y가 곱해지면요. 마이너스 y의 자승이 나옵니다. 그래서 x의 자승 플러스 xy 마이너스 xy 마이너스 y의 자승이 됩니다. 여기 보면은 플러스 xy 마이너스 xy잖아요. 그러면 없어지겠죠? 예, 같은 거를 빼준 거니까요. 그래서 x의 자승 마이너스 y의 자승이 됩니다. a-3 곱하기 a 플러스 3입니다. 마찬가지죠? 이렇게 곱하면 a의 자승이 되고요. 이렇게 곱하면은 a3가 되고요. 그리고 3하고 a 곱하면은 마이너스니까요. 마이너스 3a가 되고요. 마이너스 3하고 곱하면요. 마이너스 9가 되겠죠? 그래서 a의 자승 마이너스 3a 플러스 3a 마이너스 9가 됩니다. 이거 없어지면 되겠죠? 그래서 a의 자승 마이너스 9가 됩니다. x 플러스 y의 자승은 x의 자승 플러스 2xy 플러스 y의 자승이 됩니다. x 마이너스 y의 자승은요. x의 자승 마이너스 2xy 플러스 y의 자승이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요. 완전 제곱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완전 제곱근은요. 문제들 유도할 때, 풀 때 상당히 좀 유용한 겁니다. 그래서 좀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x 플러스 y의 자승 있잖아요. 자, 이거는 이 가로의 x 플러스 y 곱하기 x 플러스 y랑 같은 개념이죠. x 플러스 y 곱하기 x 플러스 y입니다. 이거 풀어가는 방법은 위랑 똑같죠. 이렇게 하면 x의 자승, 그리고 xy, 플러스 xy, y의 자승이잖아요. 그러면 x의 자승 플러스 xy, 플러스 xy, 플러스 y의 자승입니다. xy 앞에 1이 생략됐다 그랬죠. 2xy가 되겠네요. 그래서 x의 자승 플러스 2xy 플러스 y의 자승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답이 나온 겁니다. x-y의 자승이죠. 네, 이것도 마찬가지 개념이겠죠. x-y 곱하기 x-y죠. 이렇게 곱하면요. x 곱하기 x니까 x의 자승, 그리고 x 곱하기 마이너스 y니까 마이너스 xy, 여기도 마이너스 xy, 그리고 마이너스 y 곱하기 마이너스 y니까 플러스 y의 자승이 되겠죠. 여기 1 생략된 거니까요.
마이너스 2xy가 되겠죠. 그래서 x의 자승 마이너스 2xy 플러스 y의 자승이 됩니다.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활용을 하느냐에 대한 부분에 있어요. 100의 자승 하면은요, 답이 금방 만이라는 값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99의 자승이라고 하면은요, 답이 뭘까요? 빨리 계산이 안 됩니다. 이럴 때에 이 만전제곱권을 한번 사용해 보면 어떨까 제안합니다. 99라는 것은요, 100에서 1을 빼주는 게 99잖아요. 예, 이거의 자승이랑 같은 거죠. 예, 만전제곱은 같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알면은요, 이게 x고 1이 y잖아요. 그러면 100의 자승이면요, 만이 되겠죠. 만이 됩니다. 마이너스 2x의 y입니다. 2 곱하기 x 곱하기 y죠. 그러면 200이 되겠네요. 1이니까요. 200. 그리고 플러스 y의 자승. 1의 자승은 그냥 1이죠. 2이 됩니다. 계산하시면은요. 9800이 되겠네요. 9800이 되고요. 플러스 1이니까요. 9800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이렇게 99의 자승보다도요. 100-1의 자승 해가지고요. 이 식에 대입하면은요. 더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처음 보고 좀 수학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어려울 수 있지만은요. 한 번 더 공부하시면은요.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도 기초 수학 강의 하겠습니다.